네, 이제 겨우 작업 준비가 끝났습니다.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전선은 나중에 데크 브라이트를 바른 다음에 청소를 고압 세척기로 하려고 미리 선을 연결해 놨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작업할 수 있도록 세웠는데요. 이 옆에 끈을 양쪽에 이렇게 메었습니다. 테라스 쪽으로 연결을 해서 양옆에, 사다리 양옆에 팽팽하게 당겨서 사다리가 좌우로 쓰러지지 않게 제 나름대로는 단도리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쓰러지면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봉을 제가 최대한 늘리진 않았는데요. 이 정도 길이면 제가 이 사다리를 올라가서 이 벽면을 전부 바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사다리를 제가 조금만 올라가면 벽면을 바를 수 있는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은 패드가 마침 호환이 되어 가지고요, 나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끼웠습니다. 또 저 패드로 바르게 되면 훨씬 쉽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솔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솔은 방금 그 봉에 연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호환이 안 돼요. 솔질을 못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제는 봉이 길기 때문에 위에서 여기를 발라서 다시 위로 올려서 또 발라야 되고요. 사다리와 거리를 둔 상태로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하는데 2~3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최고의 어려운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 일단은 2번 정도 데크 브라이트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딱 끼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데요. 검정물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흔적들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곰팡이들이 잘 닦이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근데 약간 불안한 것이 오일 스테인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이게 사실은 오일 스테인이 좀 벗겨진 거거든요. 이게 오일 스테인이 남아 있으면 이 오일 스테인을 다 벗겨내고 새로 발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고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게 풍화가 되어서 곰팡이만 핀 줄 알았는데 기존에 바른 오일 스테인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되면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대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일단은 물을 한번 뿌려 볼 텐데요. 그냥 센 직수를 한번 뿌려보고 그 다음에 고압 세척기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예, 직수로도 좀 닦여서 다행인데요. 예, 근데 문제는 스테인인데요. 일단 곰팡이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잘 세척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스테인을 벗겨야 되나. 그럼 벗기면 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존의 스테인 스트리퍼를 쓰면 되지만 이 높은 위치에서 쏠려면 독성이 강하고 해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곰팡이만 제거한다면 이걸로 충분한데요. 예, 그래도 흰살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목재 여기 보시면. 예, 지금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데크 브라이트를 썼는데 오일 스테인이 벗겨지더라고요. 다행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풍화가 되어서 스테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곰팡이만 제거하려고 했는데 안에 오일 스테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오일 스테인 겉으로 곰팡이가 피어 올라와서 결국은 오일 스테인이 드러나서 그것이 이번에 이 세제로 같이 벗겨지고 있는데요. 고압 세척기로 해야만 작업이 됩니다. 나머지 도구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고압 세척기로 이걸 밀어줘야 일단 벗겨지는데요. 문제는 높이가 저기까지 고압 세척기를 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일단 이 상황이고요. 또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서 2층 테라스의 곰팡이를 제거했는데요. 예, 결국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서 일용직 인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제거했습니다. 저로서는 혼자서 도저히 못하는 작업이었고요. 너무 높아서 2층
저기까지 사다리로 올라가는 숙련된 인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작업을 일단락 했고요. 이제 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이제 진짜 고민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높기 때문에 최대한 관리하기 좋고 자주 손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도료를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인 안에서 오일이냐 수성이냐, 또 오일이면 오일, 수성이면 수성 중에서 어떠한 제품을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큰 공사를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나무의 속살이 드러났는데요. 아직 약간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반투명 오일 스테인을 바르게 되면 색들이 밖으로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목재를 한번 사용하다가 이렇게 청소를 해서 다시 도장을 할 경우는 반투명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덱스로 저희들이 도장을 했을 때 한 두세 번 정도, 한 2번 이상 칠하니까 웬만큼 덮이는 것 같습니다. 뭐 안 될 건 없지만 아무래도 약간은 이 색깔이 비칠 거고요. 불투명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다 덮일 겁니다. 그 대신 목재의 자연스러운 맛은 없어지겠죠. 제가 알기로는 본덱스 오일 스테인은 3년에 한번 재도장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수성은 5년 이상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상담을 받고 왔는데요. 수성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성은 목재 속에 침투시키는, 그래서 방수 기능을 하게 되고요. 오일스테인은 표면에 강력한 막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막이 2, 3년이면 이제 수명을 다한다는 거고요. 수성은 목재 속에 침투가 되어서 목재 내부에서 방수, 방충 이런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성이 오일스테인에 비해서 외장력으로는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품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스테인으로 하되 오일로 할 것인가 수성으로 할 것인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공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는 했고요. 저기 높은 부위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부를 통해서 했고 일부는 제가 직접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했다라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높아서 위험한 작업이었거든요. 그 다음 작업으로 스테인을 선택을 하고 도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장은 목재를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4.8m까지 올라가는 봉을 돌려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끝에다가 롤러를 규격에 맞는 롤러를 사서 끼우면 단단하게 바를 때 지탱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합리적인 좋은 선택을 해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역에 테라스가 나와 있는데 이제 좋은, 기왕이면 오래 지탱할 수 있는 재료를 도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정은 도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